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조급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13년 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들볶았고 아들은 대학 때부터 만나온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업무차 지방으로 자주 다녔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제가 죽인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 며느리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올해 10살인 손자는 제 품에서 자라며 저를 엄마처럼 따릅니다. 저 역시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손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아들을 2번 키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서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2번째니까 좀 더 여유롭게 키우려고 하는데 손자도 할머니인 제 의견을 잘 따라주며 올곧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도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긴 손자를 친자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을 떠내보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실지 사실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께서 정말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고 네. 자책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손자를 더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이제 조부모예요. 이제 할머니에 해당하시는 거죠. 근데 손주를 입양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럼 알려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민법상 조부모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열이 이상하게 이제 꼬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머니가 손주를 입양을 하면 사실 아들 때와 같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 충족해야 할까요? 네,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네.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네.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네.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네.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조부모도 그러면 손주를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친부모의 동의가 이제 요건이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네, 필요합니다.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정한 예외를 열어두기는 했네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그럼 법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네,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즉 법적으로도 부모가 되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네.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녀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따라서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요. 입양을 하려면 양육 의사, 입양 목적, 친부모의 동의, 양육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되게 됩니다. 친부모의 동의는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친부모와 장기간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은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만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게 됩니다. 법원은 손자녀가 13세 미만일지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긴 한데요. 손자녀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준기 씨는 최근 강남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고요. 이한희 씨는 60억 원, 유연석 씨는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거액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살펴볼까요? 배우 이준기, 이한희, 유연석 씨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직접 설립한 개인 기획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출연료 등을 두고 해당 연예인들은 법인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개인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유연석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 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1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금 부과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인데요. 유연석 씨 측은 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고 추징액이 30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